안녕하세요. 북한 군사력에 대한 분석으로 봤을 때 북한의 기술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북한 무기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군사력 수준은 2016년까지는 1970년대 중국의 군사력과 비슷했지만 지금 현재 지상 이동 시 ICBM DF-31을 갖춘 1980년대 소련 수준까지 급속히 발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구소련의 붕괴를 전후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사이 구소련의 SLBM 기술자들이 북한에 몰래 들어가 직접 미사일 개발에 참여했거나 기술을 넘겨주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1992년 북한은 은밀히 SLBM 전문연구소인 마카예프 설계국의 기술자들을 빼내려 시도를 하다가 러시아의 국내 방첩부에 의해 좌절된 적도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짧은 기간 내에 러시아 SLBM을 닮은 미사일들을 잇따라 개발하거나 배치하는 것은 러시아 기술자들의 직간접적인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생각보다 군사력과 무기들이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술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북한 무기 7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선군호 전차입니다. 선군호는 지난 2010년에 처음 공개된 북한 전차로 북한만의 기술력으로 절대 나올 수 없는 전차였습니다. 사격 통제 장치에서 1K-13BOM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추었고 더군다나 능동시 1.2km의 조준 거리를 자랑합니다. 또한 KDT-1 레인지 파인더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4월 15일에 열병식에 등장한 선군호의 모습을 보면 주포가 125mm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주포가 125mm라면 러시아 전차의 특징인 주포에서 발사되는 고발사 미사일이 탑재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7년 1월 북한 방송을 통해 공개된 북한군 동계훈련 내용 중 유경수 제배고 땅크 4단에 선군호가 실전 배치되어 도하훈련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소련식 전차의 특징인 스노켈 이용, 잠수도하가 가능한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두 번째, 폭풍호 전차는 함경북도 지방의 유경수 전차 공장에서 생산된 북한의 신형 전차입니다. 처음 폭풍호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T-72 전차의 개량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폭풍호의 포탑은 천마호 전차를 기반으로 개조하여 전방에는 쐐기형 장갑판 모듈을 볼트로 장착하고 포탑의 양측면에는 경사진 장갑 모듈을 덧붙였으며 후방에는 작은 포탑 버스를 부착하였는데 중국산 전차인 타임-85, 타임-88, ZTZ-96G 등의 설계와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폭풍호의 차체와 엔진 부품은 T-71을 일부 모방하고 T-62 전차와 유사한 계열에 속하며 타입-85 전차를 모델로 삼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선군호 전차와 함께 등장한 폭풍호 전차는 이연장 화승총, 맨페지용으로 포탑 우측 후방에 별도의 조준 장치와 선해 장치를 갖춘 발사대를 설치했고 이연장 불세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는 좌측에 역시 별도의 선해 장치를 갖춘 발사대로 이동하여 보다 실전적인 개량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마도 러시아의 BMPT 터미네이터 같은 개념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세 번째는 M-1991 122mm 자주포입니다. 북한의 M-1991 122mm 자주포는 430여 대가 운용되며 북한군 전형군단의 방사포여단의 주력입니다. 지금도 전형군단의 직할군단 포병들이기 때문에 한국군으로서도 특히 위협적인 대구경 포병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현재 화학전 수행도 가능한 다연장 로켓이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화학전 및 화력전을 수행할 수 있어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방사포의 존재 덕분에 대한민국 국군의 K-239 천무의 개발에 서둘렀음은 물론 M270MLRS를 적극적으로 군단 포병에 도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M-2010 준마 장갑차입니다. 북한군이 보유한 최신형의 즉 장갑차입니다. 북한군에서도 가장 최신형 장비라 최정예 기갑사단으로 알려진 제105 유경수 땅크 4단에만 집중 배치되었다고 파악됩니다. 사제를 조금 더 늘린 형태로 제작되어서 기동윤수가 1개 더 늘어났으며 화생방장치 즉 MBC 장비가 있다고 알려졌으나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니 M-2010 준마는 현재 북한군이 운용 중인 러시아제 BTR-80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야간 사격이 가능한 사격 통제 시스템을 구축한 포탑을 운영합니다. 포탑에 적외선 서치라이트가 있음이 확인되고 그걸 기반으로 다른 차륜형 장갑차에도 유사한 형태의 사격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K-21의 상대는 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화성-10호는 북한이 2000년대 개발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소련의 SLBM인 R-27을 카피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2006년 실전 배치했으나 10년이 지난 2016년에야 실험 발사를 해서 여러 차례 실패해왔다가 2016년 6월 22일에 발사에 성공하였습니다. 화성-10호에는 25KT의 핵탄두나 화학탄을 장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사거리는 3,500km에 7,900m로 정교한 미사일로 알려졌으며 연재 200여 발을 생산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KN-08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작년 북한은 최대 사거리 12,000km인 이동식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북한과 중국 접견과 자강도 등 북한 최후방 3회 서사기 기지에 실전 배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기지 숫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및 미사일 규모 등을 토대로 북한이 한 개 여단 규모의 KN-08 부대를 편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KN-08의 이동식 발사대는 6기이며 모두 중국에서 밀수입한 특수 차량을 개조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북극성-2호입니다. 2017년 2월 12일 오전 7시 55분 북한은 북극성 2호인 신형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미사일은 약 500km를 날아 동해에 떨어졌습니다. 북극성 2호는 기존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던 미사일 체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야지 기동력이 뛰어난 궤도 형태의 즉시 발사가 가능한 고체 연료식 추진체를 사용하여 한미연합군의 감시 정찰을 피해 기습 공격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우려가 높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는 북한의 북극성 2호가 우리나라의 사드를 무력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군 기술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무기 7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북한은 주체상에 입각한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에 따라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전략을 유지한 가운데 다양한 전략, 전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권세 이후에도 군사분계선, 북방한계선 등 접경지역에서의 군사행동을 통해 주도권 장악을 시도하는 한편 선별적인 재래식 무기 성능 개량과 함께 핵 WMD, 미사일, 장사정포, 잠수함, 특수전부대, 사이버 부대 등 비대칭 전력을 증강시켜 왔습니다. 특히 6,800여 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 육성 및 최신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속하는 등 사이버 전력 증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유사시 비대칭 전력 위주로 기습 공격을 시도하여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 후 조기에 전쟁을 종결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북한이 그간 전략적 환경 변화에 맞춰 군사 전략을 변화시켜 온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 등에 따라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의 양면 전술에 대한민국이 놀아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영상을 마감하면서 북한 헌법 제60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 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위에서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 노선을 관철한다. 라고 북한 헌법 60조는 규정되었습니다.